안녕하세요, 도겸 패밀리 여러분. 사주마스터 도겸입니다. 벌써 유튜브 시작한 지 3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개월 기념 특집 방송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은 제가 유튜브 첫 강의에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에 이어서 역사적으로 큰 발자취를 남긴 인물에 대해 명리적 관점에서 사주 분석을 통하여 그분의 과거에 대한 실마리를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선정한 오늘의 인물은 바로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음악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분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음악가이시고 3살 때 연주를 시작했고 5살 때부터 작곡을 시작했으며 8살 때 이미 첫 교향곡을 완성했다고 하니 그의 음악적 천재성에 감탄을 금할 수 없게 됩니다. 대중적으로도 드라마나 CF에서도 항상 그의 음악을 접할 수 있었고요. 세계인들이 아마도 가장 많이 듣는 음악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분의 역사적 과거 흔적들을 따라가다 보면 마치 바코드에 의해서 그 물건의 가격과 내용들이 파악되어지듯이 우리 모차르트의 생애를 사주상에 체계화된 방정식에 의해서 파악할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자, 먼저 이분의 생애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드리고 각 사건이 일어난 시기적 분석을 대운 및 세운에 의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차르트는 오스트리아의 짤츠부르크란 도시에서 1756년 1월 27일 태어났고요. 35세인 1791년 12월 5일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짤츠부르크란 도시는 어떤 도시일까요? 오스트리아에서 보시면 서부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인데요. 이 짤츠는 독일어로 소금을 뜻하고요. 부르크는 성을 뜻합니다. 그래서 소금의 성이라는 뜻을 가진 오스트리아의 서부 도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짤츠부르크에 태어났는데요. 가족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관계로는 관현악단 음악감독이었던 아버지 레오폴드 모차르트와 어머니 안나 마리아, 누나 마리아 안나가 있었는데요. 원래는 3남 4녀였으나 5명은 어린 나이에 사망을 하는 바람에 누이 하나만 있게 된 것입니다. 어린 시절 일찍부터 천재성을 드러낸 모차르트는 그의 생애 동안 오페라, 교향곡, 행진곡, 피아노 협주곡 등 약 600여 곡을 작곡하였습니다. 음악 가족이라 그랬는지요. 10년 동안 연주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유럽 여러 지역으로 떠나게 되는데요. 뮌헨, 파리, 런던, 암스테르담 등 세계 유럽 여러 지역을 음악 연주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7살서부터 10살의 아마데우스는 여행 중에 자주 병에 걸려서요. 육체적으로는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여행 시기에 유럽 각지에서 유행하는 음악을 접하고 당대의 중요한 음악가들을 만나서 그의 음악적 영감도 깊어지는 그런 시기였던 것입니다. 10년 동안에 여러 번의 여행이 있었는데요. 1차 여행은 신동 모차르트의 잠재력을 알린 여행이었고요. 2차 여행은 어린아이의 틀을 벗어난 모차르트의 음악가로서의 성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파리에서 만난 슈베르트에게서 작곡을 배웠고요. 런던의 바흐의 아들에게서 작곡법을 배웠고요. 14살 때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폰토의 왕 미트리다테 오페라를 올려서 성황리에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1773년 17살 때 모차르트는 밀라노의 궁정 음악가가 되려는 게 꿈이었는데요. 하지만 뜻밖의 방해로 무산이 되어서 결국 고향인 짤츠부르크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모차르트는 피아노 협주곡, 오페라, 교향곡 등 활발한 작품 활동에 전념하였으나 새로 부임한 대주교와 계속되는 마찰과 갈등,
그리고 저임금의 이유로 1777년 21세 나이로 짤츠부르크의 음악가를 사임해버리고 고향을 다시 떠나게 됩니다. 여기서 소프라노 가수로 데뷔를 준비 중이던 첫사랑 알로이지아 베버와 사랑에 빠지게 되고요. 청혼까지 하였는데 그 당시 돈벌이도 못했던 모차르트는 청혼을 거절당하게 됩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1781년 25세 때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요제프 2세 대관식에서 연주 관련해서 대주교와 큰 싸움이 나게 됩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내쫓기게 되고요. 이때부터 모차르트는 프리랜서 작곡가의 길을 걷게 됩니다. 빈으로 이주해온 모차르트는 첫사랑 알로지아의 동생 콘스탄체와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요. 1782년 8월 4일 26세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6명의 자녀를 낳게 되었으나 4명은 일찍 죽게 됩니다. 26세 이후 결혼 이후 빈에서의 생활은 굉장히 성공적이었고요. 빈의 최고의 피아니스트로 각광을 받았고요. 다수의 피아노 협주곡을 작곡하여 부와 명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지만 생활은 항상 쪼들리게 됩니다. 도박과 사치로 번 돈 이상을 날려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내인 콘스탄체는 낭비벽이 한술 더 떠서요. 호화로운 주택 구입가, 하녀와 요리사, 미용사, 심지어는 승용마까지 사면서 돈을 펑펑 쓰게 됩니다. 그럼에도 1786년 30세 때 오페라의 세계적 명작 피가로의 결혼이 완성되어 무대에 오르고 성공의 길을 가는 듯하게 보였습니다. 1787년 31세 때는요. 아버지 레오폴트가 사망하게 되고요. 1789년 33세 때는 여러 도시를 돈벌이 위해서 돌았지만 성과는 약했고요. 다만 늘어나만 가던 채무 변제는 할 수 있게 됩니다. 드디어 1791년 35세 때 창작 의욕이 회복되어 왕성한 작곡 활동을 하였고요. 신성 로마 제국 레오폴트 2세를 위한 대관식 축제를 대비하여 오페라 티토 왕의 자비를 상연하던 중 콜레라로 의심되는 열병을 얻었고요. 그럼에도 같은 해 그의 마지막 오페라가 되었던 마술피리를 초연하던 중 11월 20일 고열과 부종, 설사와 구토에 쓰러지게 되고 결국 1791년 12월 9일 35세의 젊은 나이로 세계적 음악가였던 모차르트는 사망하게 됩니다. 이상 모차르트의 생애에 대해서 짧게 요약해 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사건별, 시기별, 대운, 세운 분석을 명리학적 관점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분은 1756년 1월 27일 태어나신 것은 분명한 역사적 기록입니다. 생년월일은 나와 있는데 시간은 제가 이분의 인생의 전체적인 상황과 빗대어 발생된 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에 추정 시간이 바로 신사시로 추론이 되었습니다. 왜 이 시간을 태어난 시간으로 생각했는가는 사주 분석을 해 나가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차르트의 원국 분석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축월, 을목 일간으로 일명 겨울나무입니다. 계절적으로 보면 사오미 월일 반기고 좋은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분은 좋은 시절을 보지 못한 채 35세에 병술대운에 사망을 하였습니다. 격국 분석을 해보면 이분은 축월 편제격으로 천간에 기토 편제와 신금 편간을 투출해서요. 재겸 살격 사주로 용신은 편제와 편관입니다. 또한 신금 편관은 용신이자 이 사주의 병이 되므로 병정화나
사오미 대운 방향으로 운이 흐를 때 부와 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왜 태어난 시간을 신사시로 추정했냐 하면요. 이분은 평생 돈과 병마를 달고 살았던 분입니다. 돈에 휘둘렸고요. 돈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느껴지는 사주 형태가 바로 재생살이었습니다. 또한 신사시의 사화는 십성으로 보면 상관인데요. 이분의 예술에 대한 천재성과 작곡에 대한 기발한 창작 능력, 거기에 기존 조직의 불적응성, 특히 자기 윗상사라고 할 수 있는 대주교와의 다툼과 기존 질서에 대한 비판의식, 결국 프리랜서 음악가로서의 독립 등 그분의 성향은 누가 보더라도 상관이었고요. 또한 연지 해수 정인과 상관 폐인이 되어 있는 점, 물론 축토와 제극인이 되어서 상관 폐인이 쉽게 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요. 운의 변화에 따라서 상관 폐인은 얼마든지 되어질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신사시로 추론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기별 대운 세운 분석을 하여 보겠습니다. 7세 때가 무자 대운이었는데요. 천간은 무토도 용시입니다. 하지만 역시 재생살로 귀결되니 이 시기에는 가족 연주 여행 중이었는데 계속해서 전염병을 비롯한 질병들에 시달리게 됩니다. 또한 자수 편인은 월지 축토를 합거해서 재성이 무력화되니 이 시기에 윗사람의 도움도 받을 수 없었고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는 신세였던 것입니다. 또한 재성의 축토의 무력화로 가난을 벗어날 길이 없었고요. 재성은 아버지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레오폴드도 힘든 경제를 일으켜 세우기는 역부족이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17세부터 시작되는 정해대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화는 식신으로 식신생재되지만 결국은 재생살로 귀결되어 분리해지는데요. 그럼에도 식신재살과 비경과 재성을 통관시켜주는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무자대운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어집니다. 대운 지지 해수 정인은 축토와 제격 폐인이 되어 돈도 벌고 부동산이나 문서 자격을 얻는 시기였으며 또한 사화랑은 상관 폐인이 되어 음악적 재능과 끼를 많은 작품으로 만드는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또한 사해충이 되어서요. 유럽 여러 지역을 떠돌아다니는 지살 역마의 시기도 됐던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한번 세운 분석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773년 17세 계사년에는 정의 대운으로 사해충이 되어서 이탈리아의 밀라노 궁정음악가가 되려고 했지만 무산되고 결국 고향인 짤츠부르크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대운과 원국 연지와의 충으로 해석되어집니다. 상신인 정화 식신을 세운 계수 인성이 극하니 원국, 평관, 신금을 식신 제살하지 못하게 되므로 결국 본인의 뜻을 이루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777년 21세 정유년에는 천관의 정화 식신은 식신생재하지만요. 결국 재생살로 귀결이 되어서 유금 평관은 대운 해수의 인성으로 화살되는 것도 있지만 결국 원국 사화와 사유축 금국을 짜서 평관이 강해지므로 결국 이 년도에 짤츠부르크 궁정음악가를 사임해버리고 다시 짤츠부르크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또한 월지 축토와 합은 직업적 변화를 의미하고 또한 일지 축토와의 합은 여자와의 운명적 만남을 의미하는데요. 바로 이 시기에 첫사랑 알로이지아의 만남에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1781년 25세 때 신축년에는요. 정의 대운으로 신금 평관이 들어와서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요제프 2세 대관식에서 대주교와의 큰 싸움이 나게 되고요. 결국은 내쫓기게 됩니다. 지지 축토 편제는 용신으로 좋아 보이지만 시지 사화랑 사축 반합을 해서 역시 평관합으로 일에 어려움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성중유패라고 그러죠. 결국은 평관의 어려움으로 귀결되는 겁니다. 물론 대운 정화의 식신으로 평관을 제살하기도 하지만 결국 원국에 평관 신금이 남아 있어서 결과는 패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1782년 이민년에는 청간 임수정의는 제격 폐인이 되어 아내도 없고 문서나 계약도 이루어지는 성공의 시기였습니다. 첫사랑과는 결혼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그의 여동생 콘스탄체와 이 년도에 결혼을 하였으며 빈에서 최고의 피아니스트로 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운 지지 임목겁제는 죄를 분탈하여 많은 돈을 벌었지만 항상 생활은 쪼들리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모차르트와 그의 부인의 사치와 낭비벽 그리고 도박과 호화로운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목겁제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1786년 30세 병오년은요 병술대운에 속하는데요. 세운 청간 상관 병화는 원국 신금 평관을 상관합살하여 성공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모차르트의 세기의 오페라 명작 피가로의 결혼이 완성되어 무대에 올라 호평을 받게 됩니다. 세운 오화는 대운 술토와 오술 반합이 되어 식신국이 되니까요. 겨울나무인 모차르트에게는 상당히 좋은 시기가 됐던 것이고 식신생재가 되니 결과가 나오는 한 해였던 것입니다. 1787년 31대 정미 세운은 아버지 레오폴트가 사망하게 되는데요. 세운 청간 정화는 식신으로 좋아 보이는데요. 세운 지지 미토는 원국 축토와 대운 술토와 축술미 사명살에 해당이 되는데 이 재성의 사명이니 아버지 자리가 위태롭고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해인 91년 그의 나이 35세가 되던 신의 세운은 어땠을까요? 역시 세운 청간 신금 평관은 죽음을 암시하는 가운데 대운 병화 식신의 제사를 받아 구원을 보이지만 사망한 달이 경자월이었는데요. 사망과 관련하여 분석을 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세운보다는 절운, 즉 월운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경자월의 지지, 자수는 인성은 월지 용신, 축토를 합거하여 즉 용신 합거로 폐가 크게 나게 되며 절운 청간, 경금은 정관이나 편관과 혼잡되어서 관사로 혼잡되어서 질병과 관련해서는 큰 위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청간에는 신금, 경금 같은 관살이 나를 극하고 지지로는 자축 합의되어 용신을 합거하니 결국 그의 마지막 오페라 마술피리를 초연하던 중 콜레라로 의심되는 열병에 쓰러져 결국 1791년 12월 9일 35세의 나이로 우리들의 음악의 영웅 모차르트는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은 추석 특집으로 구독자님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유튜브 시작한 지 3달도 안 되어서 많은 성장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내드린 특집 역사적 인물을 사주로 해석하다 제2편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편을 보내드렸습니다. 혹시 내용 중 모르시겠다 생각드시면 여러 차례 돌려보시고 들으시다 보면 이해가 되실 날이 오실 겁니다. 더욱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 상담 문의는 요 번호로 문자도 주셔도 됩니다.
추석 명절 가족들과 편안히 지내시고 다시 뵙겠습니다. See you!